자, 이번 영상에서는 4형식 문형을 다뤄볼 거예요. 1형식은 주어, 동사 이렇게,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문장의 구성이 달라지는 건 순전히 동사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 동사들이 무슨 뜻이냐? 즉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뒤에 뭐가 올지 말지, 와야 한다면 목적어가 올지 보어가 올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동사에게 있다. 동사가 원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4형식 문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4형식 문형은 주어 동사 다음에 특이하게도 목적어가 2개가 나와요. 왜 그럴까? 왜 목적어가 2개씩이나 나오는 걸까? 왜 그러겠어요? 또 동사 전음 때문이지. 4형식 동사는 주로 이렇게 주다 이렇게 해석되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다, give, 사주다, buy, 보내주다, send, 요리해주다, cook, 만들어주다, make,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gave, 내가 줬다. 이렇게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2가지가 제시돼야 됩니다. 그래야 의사소통이 원활해져요. 자, 누구에게 줬는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뭘 줬는지 요게 또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내가 줄게, 너에게. 여친한테 이렇게만 말하면 여친이 나를 빤히 기대에 찬 눈빛으로 쳐다볼 거예요. 왜요? 분명히 여친에게 준다고 했거든. 근데 뭘 줄지 아직 말은 안 하거든. 이렇게 여친이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뭘 줄 거냐 이놈아, 빨리 말해라 이놈아,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문장에 나와야 될 필수 정보, 당연히 제시가 되어야 할 필수 정보가 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친은 빨리 그 정보를 말해라, 준다며, 나에게 준다며, 뭘 줄 건지 말해라, 돈을 줄 거냐, 차를 줄 거냐, 집을 줄 거냐, 사랑을 줄 거냐, 도대체 뭘 줄 거냐. 이럴 때 만일에 내가 막걸리 한 잔 줄게 이러면 필수 정보는 다 채웠지만 슬리퍼가 날아올 수도 있어요. 실망한 거지. 그러니까 뭐를 줄지 이거는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4형식은 주어 동사 무슨 목적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하, 저 동사의 뜻 때문에 요 2개가 꼭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만일에 뭘 줄지 말을 안 하면 계속 여친이 날 쳐다보고 있겠죠. 자, 그러면 저 문장은 아직 미완성이란 얘기예요. 필수 정보가 부족하니까 여친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날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번엔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돈을 줄 거야. 이렇게 여친에게 말하면 또 여친이 빤히 쳐다봅니다. 기대와 설레임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죠. 빨리 그 다음 필수 정보를 말해라 이놈아, 이런 뜻이에요. 여친은 지금 기뻐하고 싶지만 아직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돈을 준다곤 했어. 돈을 준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줄지는 아직 말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누구에게 라는 말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써야 할 필수적인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렇게 넣어갖고 내가 너에게 돈을 줄 거야, 너에게, 이렇게 해야 비로소 여친이 활짝 웃으면서 아까 슬리퍼 던진 거 사과하면서 슬리퍼에 맞은 머리통을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2개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앞뒤 대화 상황에 따라서 목적어 하나는 생략할 수도 있겠지. 그거는 생략해도 의사소통이 되니까 앞뒤 대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 2가지 목적어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목적어가 2개가 나와? 그러면 얘들을 부를 때 일단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아들이 하나일 때는 집에서 아들 이러면 아들이 쪼로로 달려오겠지. 물론 사춘기에 접어든 애들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이 2이잖아? 그러면 아들 이렇게 부르면 애들이 혼동스러워하죠. 왜? 아들이 2인데 어떤 아들을 부르는 건지, 날 부른 건지, 형을 부른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요, 당연히 이름을 부르는 게 가장 좋죠. 영철아 이러거나 영식아 이러거나 요렇게. 물론 야 큰아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막내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호칭이 구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름을 정해주기로 했어요. 목적어 1, 목적어 2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하면 너무 성의 없잖아요. 아들 이름 짓는데 아들 1, 아들 2 이렇게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슨 방송 대본에 행인 1, 행인 2 이런 것처럼 이름에 성의가 없잖아, 성의가. 그죠? 그래서 목적어 이름을 지어줬는데 돈을, 집을, 꽃을, 차를 이렇게 을을 이렇게 해석되는 거를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왜 직접 목적어라고 지었냐면 동사의 영향을 다이렉트로 직접 받아버리거든요. 돈을 줬다. 그러면 돈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잖아요. 돈이 움직이잖아, 돈이. 돈의 위치가 변하잖아요. 그죠? 주다라는 동사의 영향을 다이렉트로 직접 받아버리는 거예요. 꽃을 보내줬다. 그러면 꽃이 꽃집에서 여친 집으로 보내지잖아. 즉, 꽃이 보내다라는 동사를 직접 당해요. 이렇게 동사 영향을 직접 받아서 이동하는 놈이니까 이걸 직접 목적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영어로는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앞 글자만 따서 DO 이렇게 지었어요. 그럼 돈을 줬는데 영숙이에게 줬다. 영숙이는 안 움직였어요. 이동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는데 돈이 온 거야. 주다라는 동작의 영향을 받긴 했는데 직접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니야. 돈이 슬슬슬슬 영숙이에게 이동했고 영숙이는 가만히 앉아서 웃기만 한 거예요. 영숙이는 이동을 안 했지. 움직임이 없지. 그래서 이렇게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목적어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선생님, 영숙이 입꼬리 올라가던데요. 영숙이 좋아서 입이 찢어지던데요. 영숙이 그렇게 움직이던데요. 그래요. 영숙이도 움직임이 있긴 있네. 그래도 돈처럼 직접 여기서 저기로 확 이동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슬슬 웃는 건 좀 봐줘요. 좋겠지. 당연히 좋겠지. 가만히 있는데 돈이 슬슬슬슬 움직여서 자기한테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슈퍼챗 보내주시면 슈퍼챗을 저에게 샌드 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중에서 돈이 슬슬슬슬 움직여서 저에게 오고 그 돈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유튜브 서버를 거쳐서 제 유튜브 계정으로 이동하고 즉 샌드라는 동사의 영향을 직접 받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놈, 요 돈을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갖고 채팅창에 슈퍼챗 보내셨다고 짠 뜨면 입이 찢어져서 저는 또 귀에 걸리고 카메라는 제 얼굴을 안 비추니까 못 보시겠지만 제 입이 평소에 비해서 58,000배나 커집니다. 내가 직접 샌드를 당한 건 아니죠. 제가 당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어딘가로 배달이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영향을 받아서 겨울철 난방비가 생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혜택 보는 놈을 간접 목적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indirect object. 직접이라는 단어에 반대말 만드는 접두사 in 요거를 붙여서 간접이란 말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저 앞 글자를 따서 IO 이렇게 표시해요. 그럼 목적어 두 개에 관해서 정리가 된 거죠. 를 이렇게 해석이 되고 동사 영향을 직접 받는 놈을 직접 목적어 DO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갖고 입만 찢어지게 웃던 아까 그 여친과 슈퍼챗 받고 또 좋아 죽던 설명 요정 간접 목적어 IO.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나 필요한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쵸, 동사 때문이라고. 지금 여친 돈 얘기하니까 와 여친 좋겠네 이거 생각하시다가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목적어 두 개 등장한 거 누구 때문이라고? 동사 때문이라고. 동사의 뜻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도 영어에서도 주다라는 개념의 동사는 목적어가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해요. 누구에게 주는지 뭐를 주는지 이렇게 두 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주다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수여라고 해요. 수여. 학교 다닐 때 상장 받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상장에 쓰여진 문구를 친구들 앞에서 읽어주기도 하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상장 이런 거 받아본 일이 없는 가련한 학생이었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도 상장하고는 좀 관련이 많이 없어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검은 백마님. 아이디도 좀 이상하잖아. 검은 백마. 검정색인데 백마래. 이게 뭐야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검은 백마님이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표창장을 한번 드릴 거예요. 표창장, 성명, 검은 백마. 위 학생은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함. 요정학교 교장 설명요정. 자, 이렇게 상장을 줄 때 수여함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수여라는 말이 준다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주로 주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동사들, 주다, 사주다, 보내주다, 요리해 주다, 만들어 주다, 이런 동사들을 수여 동사라고 불러요. 주는 거니까. 물론 모든 사형식 동사가 주다가 붙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다가 안 붙어도 사형식이라는 건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부분은 추후에 따로 영상 만들어 드릴 거예요. 문제는 우리 한국어에서는 목적어 순서가 아무렇게 나와도 돼. 영어는 근데 그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에게 돈을 줬다. 내가 돈을 그에게 줬다. 우리 한국어는 이렇게 직접 목적어하고 간접 목적어의 위치가 자유롭거든요. 그죠? 그런데 영어의 사형식 문형에서는 이 목적어의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먼저 올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수여동사, 주다, 준다는 개념이죠. 준다. 친구가 선물을 주면 잘 간직해야 될까? 아니면 확 당근에다 팔아버려야 될까? 어느 게 정상이에요? 그쵸? 친구가 정성스럽게 선물을 줬는데 그거 당근에 팔아버리면 안 되죠. 잘 간직해야죠. 선물을 주면 잘 간직해라. 이게 사형식 문형의 목적어 순서예요. 친구가 선물을 주면 수요동사, 주면 잘 간직해라. 간직,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직. 그래서 6.25 때 우리 선배님들 그 어려운 시기에 미군 쫓아다니면서 기분미 초콜릿, 기분미 초콜릿 이랬잖아요. 여기도 보면 간접 목적어, 미, 나에게, 직접 목적어, 초콜릿, 초콜릿을 이렇게 사형식 어순을 정확히 지키고 있어요. 초콜릿 달라는 꼬마들도 이렇게 정확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비참하고 힘든 그런 시기였죠. 물론 저는 겪어보진 않았어요. 저는 그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는 저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또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아무튼 간직, 목적어의 순서 간직, 이 순서가 지켜져야 이걸 사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직, 요 순서를 지켜야 사형식인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사형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I gave her money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어 순서,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 돈을, 직접 목적어, 간직, 요게 사형식이라는 거고, 만일에 목적어 순서를 바꾸잖아요. I gave money her. 요거는 아예 틀린 문장이에요.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에요. 물론 원어민들이 알아들을 수는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야 하다가 알아는 듣겠지. 그래도 어쨌든 저렇게 쓰면 완전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사형식, 밑에 거는 몇 형식? 이건 그냥 틀린 문장. 틀린 문장인데 형식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불량품이에요. 그럼 목적어 순서 정해보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I sent, 내가 보내줬다. 자, 괄호에 some flowers, 꽃과 her, 그녀가 있어요. 어느 게 먼저 올까요? 내가 보내줬다. 꽃에게 그녀를 꽃밭에다 집어 던졌나? 그건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니까. 그래서 내가 보내줬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뭐를? some flowers, 꽃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죠. 만일 이걸 I sent some flowers her 이렇게 쓰면 아예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수 영문법 초창기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주어 동사까지 일단 문장을 썼는데 가만 보니까 동사 뒤에 뭔가 또 여러 개가 와야 돼. 그럼 동사 뒤에 뭐 이놈 저놈 있겠죠. 와야 될 놈들이. 근데 그 중에 가만 보니까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을 가진 애가 있어. 간접 목적어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얘가 최우선적으로 온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정확히 정의 말씀드립니다. 동사까지 썼는데 뒤에 뭐가 와야 돼. 뭐 이놈 저놈 막 대기하고 있어. 근데 그 중에 보니까 간접 목적어가 있어.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가 있어. 그럼 동사 뒤에 제일 먼저 올 놈은 간접 목적어예요. 간접 목적어가 동사 뒤에 최우선 앞자리 1등석 차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동사 뒤에 보니까 누구누구에게라는 이렇게 생긴 애가 대기 타고 있다. 그럼 너 최우선. 자, 그래서 이 간접 목적어는 동사 바로 뒤에 위치시키는 게 영어의 어순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형식은 아니지만 나는 명령했다. 집에 가라고 그에게 이런 문장을 만들 건데 영어의 어순에 맞게 순서를 정해봐라. 그러면은 볼 것도 없어요. 그에게 간접 목적어 이게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나는 명령했다. 그에게 집에 가라고 그에게 이게 제일 먼저 와야 돼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I ordered him 이렇게 되겠죠. To go home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건 4형식은 아니고 5형식 문형이지만 미리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편하고요. 그랬더니 또 어떤 애가 선생님 누구누구에게가 먼저 안 오고 뒤에 오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어디 그랬더니 요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사 뒤에 와야 될 것들 중에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가 있다면 얘가 최우선이다 라고 제가 한 말에서 간접 목적어라는 말은 싹 무시하고 누구누구에게 여기에만 집착한 거예요. 여기에만 꽂혀갖고 다음 영상에서 논하겠지만 저때 to you 쟤는요 간접 목적어가 아니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 즉 하늘이 무너져도 전치사구는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왜일까?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건 오직 명사뿐이거든. 근데 전치사구는 형용사, 부사 둘 중에 하나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전치사구는 명사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치사구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주어나 목적어로는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때 to him은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구예요. 목적어 아닙니다. 그럼 앞부분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3형식 이렇게 됩니다. 뒤에 부사구는 안 쳐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주어, 동사까지 썼어. 근데 이 동사 뒤에 몇 놈이 와야 돼. 근데 그 중에 간접 목적어가 있다면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을 가진 간접 목적어, 즉 명사가 있다면 간접 목적어는 최우선적으로 동사 바로 뒤에 위치한다. 즉 1등석은 간접 목적어 차지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4형식의 어순을 정확히 짚어봤습니다. 주다 개념의 수요동사, 이 뒤에는 목적어 2개가 필수다. 반드시 와야 된다.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뭐뭐를 직접 목적어 요 2개는 반드시 와야 된다. 그리고 이 2개의 목적어는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는 간직이다. 친구가 선물 주면 잘 간직해라. 간접 목적어 먼저,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그런데 우리가 문법서를 보면서 4형식을 공부하다 보면 목적어 순서가 바뀌면서 전치사가 개입되는 경우가 반드시 나와요. I bought some flowers. 자, 내가 사줬다. 그녀에게 some flowers. 꽃을 좀 사줬다. 이때 bought. 이거를 샀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내가 그녀를 샀다. 웜에 인신매매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상식적으로 그녀를 샀다가 아니고 그녀에게 사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제대로 나오면 4형식인데 목적어 순서가 뒤집히면 I bought some flowers for her 이렇게 돼버려요. 뒤집힌 목적어 사이에 이렇게 전치사가 샥 개입되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치사구는 안 쳐주니까 이건 4형식이 아니고 3형식이에요. 근데 저 전치사 자리에 to가 오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for가 오기도 하고요. of 얘가 오기도 하고요. on 얘가 오기도 해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117강 영상에서는 저때 목적어 순서가 뒤집히면 도대체 전치사가 왜 와야 하는가 이걸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 전치사 4가지를 언제 어떤 놈을 쓸까 4개나 있는데 이걸 또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118강 영상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동사 buy 사다 또는 사주다, make 만들다 또는 만들어주다, cook 요리하다 또는 요리해주다, find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찾아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동사 하나가 3형식으로도 쓰이고 4형식 동사로도 쓰이는데
우리가 이걸 문장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그걸 판단할 거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또는 이 동사들을 써서 영작을 할 때 어떻게 구별해서 제대로 사용할 것인가, 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 뭐 이런 이상 야리꾸리한 말도 문법서에 나와요. 저게 도대체 뭔 소린지, 저러면 또 저런 동사들도 다 외워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볼 거예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푸근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